노인정 벤치에 주저앉아 울던 70대 어머니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정자가 노인정 앞 벤치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게 정녕 내 인생의 끝인가? 손에 들린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엔 30만 원짜리 상품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다. 정자는 봉투를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정자의 남편 김철수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함께 일군 작은 한식당 철순의 밥상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아들 민준의 것이 되었다.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요즘은 시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게 대세예요.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며느리 박미정의 끊임없는 불평이었다. 미정이가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계속 우리 사생활에 간섭하잖아. 애 교육에도 끼어들고. 나 진짜 못 살겠어. 민주는 결국 어머니를 설득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였다. 그리고 오늘 아들은 어머니를 노인정 앞에 내려주고는 차를 급히 몰아 떠났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애써 외면하면서 일부 버려진 어머니. 정자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같은 노인정을 다니는 이웃 할머니 순이가 다가왔다. 순이가 정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자야,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야, 나 오늘 쫓겨났어. 내 아들한테. 순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민준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정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어떤 앤지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친엄마를 버리는 놈이더라고. 순이는 정자를 노인정 안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정자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들은 혀를 차며 한마디씩 했다. 노인회장 박종수가 분노하며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지. 부모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다니. 하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정자는 노인정 근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월세 25만 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남은 돈으로 간신히 계약금을 냈다. 정자가 좁은 방에 누우며 혼잣말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은행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읽은 정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게 무슨...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철수 명의 정기예금 만기 안내. 원금 5억 2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이 입금 대기 중입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철수가 병상에서 힘겹게 말했다. 여보, 내가 당신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 통장은 집 안방 서랍 맨 밑에 있어. 힘들 때 쓰라고. 하지만 정자는 그 말을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찾을 여유가 없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고 살았으니까. 정자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봐야겠어. 이부 숨겨진 재산.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은 정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건넸다. 은행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고객님,
이 계좌는 김철수 고객님이 20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신 적금이에요. 만기일이 지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으며 말했다. 이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은행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배우자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시니 바로 인출 가능합니다. 정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사랑이었다. 정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줬다니. 은행을 나온 정자는 곧장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고객님, 이 건물 등기부등본인데요. 소유자가 김철수님으로 되어 있네요. 정자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은 아들한테 넘겼는데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등기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론 아직 김철수님 소유고 상속받으실 분은 고객님이세요.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은 일부러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을 믿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아내를 지키려 했던 걸까? 정자가 중개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 건물 등기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날 오후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성 변호사 최은지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어머님,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건물도 예금도 모두 어머님 것입니다. 정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도 제가 집주인이라고 통보할 수 있나요? 은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그 중에 아드님도 포함되시나요? 정자가 차갑게 말했다. 네, 그놈도 이제 세입자예요. 산부 며느리의 SNS. 그 시각 민준의 집에서는 미정이 스마트폰을 들고 신이 나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 미정이 혼잣말하며 말했다. 이거 완전 공감 받겠는데. 게시글 제목은 시부모 독립 성공기, 우리 부부의 새 출발이었다. 글 내용은 가관이었다. 게시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독립시켰어요. 요즘 누가 같이 살아요. 서로 편한 게 최고죠. 남편도 이제 마음 편해하고 저도 숨통 트였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부럽네요. 저도 빨리 독립시키고 싶어요. 다른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그래도 노후 준비는 해주셨죠. 미정이 답글을 달았다. 당연하죠. 상품권도 드렸고 노인정도 있고요. 민준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엄마가 보면 어떡해? 미정이 코웃음 치며 말했다. 당신 엄마가 SNS를 해요. 걱정 마. 하지만 그날 저녁 민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김정자님의 법률 대리인 최은지 변호사입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예. 무슨 일이시죠? 은지가 냉정하게 말했다. 현재 민준 씨가 거주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김정자님께 있습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건물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무슨 소리세요? 그 건물은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법적 소유자는 김정자님입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급히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고
5분 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이럴 수가. 미정이 옆에서 불안하게 말했다. 당신 무슨 일이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집주인이 엄마였어. 사부 아들의 후회. 민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 그는 노인정 근처를 배회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민준이 절규하듯 말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하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생각이 없었다. 정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자가 노인정 친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작은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해요. 순이가 놀라며 말했다. 정자야, 돈이 어디 있어? 고시원 월세도 힘들다며. 정자가 여유롭게 말했다. 남편이 남긴 게 좀 있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노인회장 종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일손 거둘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정자는 미소 지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한편 미정은 집에서 계속 SNS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이거 진짜예요. 시어머니 버린 거 맞죠?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노인 학대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데요. 미정이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며 말했다. 미쳤나? 왜 이런 댓글이? 민준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제 어떡할 건데?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몰랐잖아. 집이 어머니 거인 줄.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한테 빌어야 해. 당장 내일 찾아가자. 오부 어머니의 선택. 다음 날 민준과 미정은 노인정을 찾았다. 정자는 노인정 입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자가 냉담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미정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자가 비웃듯 말했다. 용서? 그게 뭐냐?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민준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엄마, 제발요. 우린 갈 데가 없어요. 정자가 차갑게 말했다. 나도 갈 데 없었어. 너희가 날 노인정 앞에 버렸을 때 말이야. 순이를 비롯한 노인정 사람들이 민준과 미정을 노려봤다. 종수가 분노하며 말했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변호사한테 연락 받았을 거야. 한 달 안에 집 비워. 그게 내 마지막 잡이야. 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미정이 절규하듯 말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정자가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다. 너희 애들, 내 손주들 말하는 거냐? 그 애들 데리고 나한테 오는 것도 귀찮아 했잖아. 그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육부역전의 시작. 일주일 뒤 정자는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을 다시 찾았다. 1층은 민준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2층과 3층은 다른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다. 정자가 건물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정자는 1층 식당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민준이 힘없이 말했다. 엄마,
정자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계약서 가져왔어. 여기 사인해.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월세는 기존보다 2배였다. 민준이 항변하듯 말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싫으면 나가. 다른 세입자 구할 테니까. 민주는 결국 사인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오후 정자는 2층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간판에는 철순의 밥상 본사라고 적혀 있었다. 정자는 남편이 쌓아온 레시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정자가 사무실에서 혼잣말했다. 여보,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룰게요. 노인정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순이는 격리를, 종수는 마케팅을 맡기로 했다. 순이가 신나서 말했다. 정자야, 우리 진짜 떼돈 벌겠는데.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자존심이야. 그 시각 미정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집을 떠나야 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랑 안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몰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미정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부부는 싸웠고 그 싸움은 이혼 이야기로까지 번졌다. 칠부 손주들의 등장. 어느 날 정자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초등학생인 손주 지훈이와 유치원생 손녀 서연이가 들어왔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정자는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본 지 2달 만이었다. 정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지훈아, 서연아. 너희 어떻게 여기 왔어?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무서워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손주들에게는 죄가 없었다.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대요. 정자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애들아, 할머니가 미안해. 순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자야,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내 손주잖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화가 났지만 손주들은 달랐다. 정자가 결심한 듯 말했다. 지훈아,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 집 알아봐 줄게. 걱정 마. 정자는 다시 변호사 은지를 찾았다. 정자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건물 1층을 아들한테 팔려고 해요. 시세대로요. 은지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어머님, 그럼 복수는 포기하시는 건가요? 정자가 쓸쓸히 말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젠 손주들 생각해야죠. 하지만 정자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팔부 계약의 조건. 민준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엄마가 1층을 저한테 판다고요. 은지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이 긴장하며 말했다. 무슨 조건이요?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김정자님은 2층에 계속 거주하실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매주 일요일 어머님과 함께 식사하셔야 합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의 조건입니다. 거부하시면 1층도 다른 사람한테 파실 거예요.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민준은 은행 대출을 받아 1층을 매입했다.
정자는 그 돈으로 근처에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 정자가 새 식당 간판을 보며 말했다. 철순의 밥상 2호점. 여보, 보고 있죠? 그 식당은 빠르게 소문이 났다. 정자의 손맛과 진심이 담긴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 맛 진짜 예술이에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50년 동안 끓인 맛이에요. 3개월 뒤 정자의 식당은 지역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PD가 전화로 말했다. 사장님, 저희 노년 창업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제가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PD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물론이죠. 요즘 가장 핫한 성공 스토리세요. 구부 촬영 당일. 촬영 당일 방송국 스태프들이 식당에 왔다. 정자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PD가 카메라를 세팅하며 말했다. 사장님,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는지.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성공이라고 하기엔 부족해요. 그냥 다시 시작한 거죠.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정자는 남편과의 추억, 식당을 일군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들 이야기는 빼고 말했다.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들은 많이 도와주셨나요? 정자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가족은 멀리 있어요. 요즘은 노인정 친구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민준과 미정, 그리고 두 손주가 들어왔다. 민준이 어색하게 말했다. 엄마, 촬영은 잠시 중단되었다. PD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PD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저분들은 누구신가요?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손주들이고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PD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예상치 못한 명장면이었다. PD가 흥분하며 말했다. 사장님, 이거 촬영해도 될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정자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촬영하세요. 카메라가 다시 돌아갔다. 정자는 손주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다. 서연이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주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먹어. 식으면 안 맛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정자가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다. 먹고 이야기해. 애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냐. 식사가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조용히 그 장면을 담았다. 손주들은 맛있게 밥을 먹었고 민준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행동으로 보여줘. 민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 매주 일요일 꼭 올게요. 아니, 매일이라도 올게요. 정자가 쓸쓸히 말했다. 매일은 오지 마. 일요일이면 돼. 나도 바빠. 하지만 정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10부 방송 이후 한 달 뒤 방송이 나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시청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정자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다시 시작하시다니. 다른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다. 아들이랑 며느리 정말 못됐네요. 그래도 용서해 주신 거 보고 울었어요.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냉정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용서는 무슨. 저런 자식들은 2번 다시 믿으면 안 돼요. 정자의 식당에는 손님이 몰려들었다. 예약이 2주치나 밀렸다. 손님 한 명이 정자에게 말했다. 사장님, TV에서 보고 왔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한편 민준의 식당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아들 식당에도 들렀다. 한 손님이 민준에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드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준이 부끄러운 듯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못했어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하시면 되죠. 그날 저녁 민준은 혼자 식당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야. 정자가 문을 열었다. 정자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어나.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정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용서는 이미 했어. 안 그랬으면 1층 팔지도 않았어.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정자가 쓸쓸히 말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 거야. 넌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날 버린 사람이기도 해. 그게 현실이야.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11부 미정의 변화. 미정은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가져갔다. 미정이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요. 드셔보세요. 정자가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다. 간장게장이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어보니 짠맛이 강했다. 정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간이 좀 세네.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 만들게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다음엔 내가 레시피 가르쳐 줄게. 미정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미정은 매주 정자에게 요리를 배우러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정자가 된장을 풀며 말했다. 된장찌개는 마음을 담아야 해. 그래야 맛있어. 미정이 열심히 메모하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정자가 잠시 멈추고 말했다. 너 왜 그랬어? 왜 나랑 안 살고 싶었어?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건 지옥이라고. 정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날 지옥으로 보냈구나.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더 늦기 전에. 12부 손주들의 행복. 지훈이와 서연이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가장 좋아했다. 할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훈이가 숙제를 하며 말했다. 할머니, 나 장래희망 정했어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뭐래?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요리사요.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드는 사람.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자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멋진 요리사 되자. 서연이가 옆에서 말했다. 나도 요리사 할 거야.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집안은 요리사 집안이 되겠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다. 한편 순이와 종수를 비롯한 노인정 친구들은 정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순이가 정자에게 말했다. 정자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 종수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정자가 잔을 들며 말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노인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진짜 가족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었다. 13부 1년 후. 1년이 흘렀다. 정자의 식당은 이제 5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각 지점마다 노인정 친구들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정자가 회의를 하며 말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200% 늘었습니다. 순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정자야, 너 진짜 사업가야. 하지만 정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건 사람이었다. 정자가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식당의 모토는 뭡니까?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진심을 담은 음식입니다.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날 저녁 정자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정자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요. 당신이 꿈꾸던 식당 프랜차이즈 만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보고 싶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혼자 계세요.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 아빠랑 같이 있었어. 민준이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한테 못됐던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정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일어나. 아빠는 다 알고 계실 거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그때 엄마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 정자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지 마.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14부 며느리의 고백. 어느 일요일 미정이 정자에게 편지를 건넸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정자가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미정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친구들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미정아, 이제 그만 울어. 나도 이미 용서했어. 미정이 정자를 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자가 며느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정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 상에 가득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이 맛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주 먹으러 와. 지훈이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매일 와도 돼요. 정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가 지쳐. 일주일에 2번만 오렴. 가족들은 함께 웃었다. 이제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 에필로그 1년 뒤의 인터뷰. 방송국에서 다시 정자를 찾았다. 1년 전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후속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PD가 카메라를 세팅하며 말했다. 사장님,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떠세요?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PD가 질문했다.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자가 따뜻하게 말했다. 아들이 매주 찾아와요. 며느리도 요리 배우러 오고요. 손주들은 거의 매일 와요. PD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화목하시네요. 그럼 혹시 그 며느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정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글쎄요, 주방에 있을걸요. 요즘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해요. 카메라가 주방으로 향했다.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다. 미정이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이에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제일 든든한 조력자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자는 혼자 식당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정자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해요. 복수도 끝났고 가족도 돌아왔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 함께 꿈꿨던 그 삶을요. 정자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가족, 진짜 행복이 거기 있었다. 그날 밤 정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버려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꿈을 이뤘고 가족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정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함께요. 그렇게 정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철순의 밥상은 계속 확장되었고 정자는 노년 창업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 막이 내렸다.